아침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라루체 청담의 로비에는 이미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점 내 할머니가 묵묵히 걸레를 짜내고 있었죠. 물기를 적당히 제거한 걸레로 대리석 바닥을 닦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놀림처럼 정확하고 리드미컬했습니다. 할머니, 또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에서 막 업무를 시작하는 박경비가 인사를 건넸어요. 점례는 미소로 답하며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라루체 청담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급 빌라로 유명 연예인부터 기업 회장까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분리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예외적인 존재가 바로 이점내 할머니였답니다. 아, 할머니, 7층 정 박사님 집 수도꼭지가 또 고장났대요. 시간 되시면. 알았어. 청소 마저 하고 올라갈게. 점례는 박경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화는 라루체 청담에서 흔한 일상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청소 인력으로 등록된 점례가 사실은 빌라의 모든 고장난 시설을 능숙하게 고치는 만능 해결사였으니까요. 오전 일과를 마친 점례가 정 박사의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볼 수 있을까 했어요. 초등학생 형제인 준호와 민호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점례는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냈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할머니가 알려주신 수학 트릭으로 문제 다 풀었어요. 준호의 말에 점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 교육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점례는 7층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점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빌라의 새로운 입주민 회장 주상만이었죠. 그는 퀭한 눈으로 점례를 한번 훑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점례가 정 박사의 집에서 수도꼭지를 고치고 나오자 복도에서 두 주민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회장님은 할머니가 누군지 아직 모르나 봐요. 쉿, 곧 알게 되겠죠.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점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답니다. 겉으론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 하지만 라루체 청담의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점내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라루체 청담의 입주민 회의실. 우아한 원목 테이블 앞에 주상만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건설사 부회장 출신인 그는 입주 후 불과 한 달 만에 회장직을 꿰찼죠. 이전 회장이 갑작스레 해외 이주를 결정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였어요. 다음 안건은 공용공간 관리 인력 재배치입니다. 주상만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특히 청소 인력 중 고령자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옆자리에 김 부회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특정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상만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 말입니다. 이름이 이점례였죠? 나이가 많으신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더군요. 서비스용 계단이나 직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야겠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자 주상만은 결정된 사안으로 여기고 회의를 진행했죠. 다음 날 아침 점례는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상만이 출근하기 위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아, 할머니, 잠시만요.
주상만이 걸음을 멈추고 점례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입주민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용 시설을 이용해 주세요. 점례는 고개를 들어 주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빛에는 어떤 분노나 당혹감도 없었어요. 단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점례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어요. 주상만은 승리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라의 품위를 위한 결정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상만이 떠나자 로비에 있던 박경비가 점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새 회장님이 너무하시네요. 점례는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짜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더 잘 보이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점례는 계단을 통해 각 층을 오르내리며 청소했어요. 6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으로 벽을 세심하게 만져보더니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김 실장님, 6층 서쪽 벽 안에 수도관에서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아직 새진 않았지만 곧 문제가 생길 겁니다. 김 실장은 놀라서 점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점례의 예측은 항상 정확했으니까요. 라루체 청담의 관리팀은 점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녁 주상만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내 집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 당장 와서 고쳐. 김 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근데 아침에 이점내 할머니께서 6층 수도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회장님 위층이었습니다. 주상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고요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작은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상만과 점례 사이의 진짜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주상만의 별장에서 벌어진 입주민 단합회 자리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주상만은 자신의 인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루체 청담을 더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주상만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대화의 물꼬가 트였어요. 주상만은 자연스럽게 김 부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회장님, 그 청소하는 할머니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요? 김 부회장이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점내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그분이요. 왜 모두가 그분을 특별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부 한 명 때문에 관리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김 부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이점내 할머니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국내외 유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특허도 여러 개 갖고 계시죠. 주상만의 눈이 커졌어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를?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정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할머니 덕분에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장학금이라고요? 주상만의 표정이 점점 미심쩍어졌어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무명의 천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전국 학교에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주상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모든 직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받아야죠. 다른 쪽에서는 경비실장과 젊은 주민 사이에 또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실장님, 이점내 할머니가 정말 이 빌라 설계에 참여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젊은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경비실장은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빌라가 할머니 아들이 설계한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죠. 아들분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청소부로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여성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경비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1층 유닛의 실소유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빌라의 설계 고문 자격도 갖고 계시죠. 이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주상만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귀에도 파편적인 대화들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마치 자신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아직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신다면서요? 누군가의 말이 주상만의 귀에 꽂혔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지난 회장님도.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말끝은 흐려졌어요. 주상만은 불쑥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네요. 그는 파티장을 벗어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점내 서울대 건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기사들과 논문, 수상 기록들. 주상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사람이 청소부 행세를. 그가 중얼거렸어요. 라루체 청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상만은 계속해서 검색 결과를 훑어보았습니다. 무명의 천사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기사 제목은 그의 손을 떨리게 했어요. 라루체 청담, 건축가 이민우의 마지막 걸작. 어머니 이점내 여사의 감수로 완공. 그제서야 주상만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깨달음보다는 불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새벽 5시 라루체 청담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점내는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함께 찍은 한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점례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건축 모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그 모형은 바로 지금의 라루체 청담이었어요. 점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건축 설계 도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책장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점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잠이 안 오더구나. 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점례가 물었어요. 미국 출장 준비 중이에요. 떠나기 전에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점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하나 부탁할 것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야, 하나 좀 들여다봐 줄래? 점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진호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 암호는 정말 급한 일에만 쓰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라루체 청담의 새 회장이 내 동생의 작품을 훼손하려고 해. 점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주상만, 대경건설 부회장 출신이야. 점례가 대답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출장 전에 처리해 두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점례는 서랍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라루체 청담 원본 설계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건물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민우에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례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돌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일어났습니다. 벽장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 필요한 서류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늘따라 점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아온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너의 작품을 지켜줄게. 약속했잖니. 점례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주상만에 대한 기초조사 완료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국세청장으로서 공식 조사 착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점례는 메시지를 읽고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둘째 아들 진호는 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가족도 예외 없이 엄격했지만 어머니의 암호가 사용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로비로 나간 점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갑질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유작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였죠. 로비를 청소하며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듯이 말이죠. 저녁 7시 라루체 청담에서 멀지 않은 고급 일식집 유키의 VIP룸에서는 주상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루체 청담의 직원 평가회를 핑계로 관리소장과 경비팀장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죠. 양복 재킷을 벗어던진 채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주상만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김 소장, 솔직히 말해봐요. 그 청소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요? 주상만이 술잔을 비우며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이점내 할머니는 정말 우리 빌라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관리비도 많이 절약해 주시고. 됐어요, 됐어. 주상만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분이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라던데 왜 그런 사람이 청소부 행세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박경비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하기엔. 주상만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인데 나만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게 두면 이게 무슨 상류층 아파트입니까? 여긴 강남 한복판 최고급 빌라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 소장과 박 팀장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주상만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잠깐, 누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나요? 주상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 소장이 당황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 폰은 여기 있고. 아니, 저기요. 주상만이 갑자기 일어서며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일식집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당신, 지금 우리 대화를 녹음했지? 주상만이 직원에게 다가가 고함쳤습니다. 젊은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냥 주문 확인을 위해. 주상만은 화가 나서 그의 주머니에서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직원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 물건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관리자 불러. 주상만이 소리쳤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젊은 직원은 주방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주상만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김 소장과 박 팀장을 노려보았어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돌아가요.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루체 청담의 입주민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누군가 음성 파일을 올렸고 그 제목은 단순히 회장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충격적이네요. 2.4 할머니에 대한 발언이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주상만의 폰에도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아직 깊은 숙취에 빠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점례는 평소처럼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박사의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녹음 들으셨어요? 정 박사 부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무슨 녹음 말이에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주상만 회장이 어제 술자리에서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녹음되어 우리 채팅방에 올라왔어요. 점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법이죠. 할머니, 정 박사 부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점례의 손을 잡았어요. 점례는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답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주상만은 결국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고 어제 술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이 어떻게 입주민 채팅방에 올라갔는지,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비서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아침 8시 주상만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덜 깬 그가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주상만 님 되십니까? 앞서 선 남자가 물었어요. 주상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즉시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이것은 압류예고 통지서입니다. 귀하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이 주거지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압류 통지서 위에는 빨간색으로 국세청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세금을 모두. 주상만이 항의하려 했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이미 등을 돌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주상만은 광분한 듯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세무사를 불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전 주상만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국세청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컴퓨터와 서류들이 하나씩 조사되고 있었죠. 회장님, 갑작스런 세무조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주상만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등은 약간 구부정해진 듯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국세청장으로 알려진 이진호가 직접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주상만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이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상만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국세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다니 영광입니다만 이런 갑작스러운 조사는. 이진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모든 거래와 세금 납부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상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진호와 이점내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오후 주상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연기나 취소 통보가 잇따라 도착했어요. 주상만이 소유한 여러 회사들에 대한 뉴스도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경건설 부회장 출신 주상만 씨, 대규모 탈세 의혹, 국세청 특별조사 착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주상만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언론사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상만은 지친 몸으로 라루체 청담으로 돌아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입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저기 오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상만은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벽에 붙은 공지문을 발견했어요. 긴급 입주자 총회 소집 안내 마이너스 안건 입주민 회장 불신임 및 해임 절차 논의 공지문 아래에는 이미 다수의 입주민 서명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주상만은 소파에 힘없이 쓰러졌어요.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지만 문득 어제의 녹음 파일이 떠올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아래층을 청소하는 이점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주상만은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창에 이진호 국세청장 이점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진호 국세청장, 어머니 이점내 여사와 함께한 장학금 전달식. 사진 속에는 이진호와 이점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제서야 주상만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수년간 당신의 모든 거래를 추적해온 것 같아요. 주상만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점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마치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담담한, 그러나 어딘가 승리의 기색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라루체 청담의 지하 1층 커뮤니티 홀은 이제껏 없었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주민 긴급 총회가 오후 7시에 시작되었고 자리는 순식간에 꽉 찼어요. 입구에서는 참석자 확인이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들이 모여 있었죠. 김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 총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상만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홀 구석에 앉아있던 주상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번듯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언론에 보도된 대로 주상만 회장은 현재 국세청의 대규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라루체 청담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상만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거래처 대부분을 잃었고 주가는 바닥을 쳤으며 투자자들은 줄줄이 이탈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해외 계좌에서도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그날 아침에 보도되었어요. 또한 우리 입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부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때 홀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점례였죠.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주상만은 고개를 들어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어요. 점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부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점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주상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우리가 이점례 할머니에 대해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김 부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청소 인력이 아닙니다. 이분은 라루체 청담의 실질적인 설계 고문이자 1층 유닛의 소유주십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주상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빌라는 그분의 아들, 고 이민우 건축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청소부로 일하며 이곳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주상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점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점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주상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점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인격을 봐야 합니다. 직이나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주상만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제 모든 행동에 책임지겠습니다. 이 순간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점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가 먼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도 이제껏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면서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많은 입주민들이 다가왔고 그들 모두 점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점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아래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려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그녀의 말에 호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상만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주상만의 뒤로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장일치로 주상만 회장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루체 청담의 로비로 나온 주상만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는 이 건물의 아름다움과 디자인의 섬세함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는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민우의 사진과 함께 라루체 청담 마이너스 생명과 빛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제서야 주상만은
이 빌라의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라루체는 빛을 의미했고 이민우는 어머니를 위해 이 작품을 남겼던 것이었죠. 주상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채 라루체 청담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로 입주민들이 점례를 중심으로 모여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라루체 청담은 다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점례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소동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죠. 주상만의 빈자리는 김 부회장이 임시로 채웠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은 점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어요. 청소를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그 평범한 일상 말이죠. 할머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니? 점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준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아빠가 출장 가셨는데 점례는 따뜻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고쳐야지. 고장난 건 버리기 전에 한 번쯤 손대봐야 하니까. 준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점례의 뒷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몇몇 입주민들이 안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점례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 빌라가 더 따뜻해졌어요. 점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면 충분했죠. 준호의 집에 도착한 점례는 능숙하게 공구함을 열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모든 걸 고칠 수 있잖아요. 준호가 감탄했어요. 점례는 수도꼭지를 고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고장 날 수 있단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점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주름은 마치 삶의 지혜가 새겨진 지도처럼 보였어요. 조용한 영웅의 모습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